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승자는 누가 될까? 네이버냐 쿠팡이냐? 쿠팡이 어떻게 네이버를 이기겠어요? 쿠팡도 뭐니까 알아요. 아마존고는 성공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왜요? 왜냐면 쿠팡, 마켓컬리 이제 국내 대표 풀필먼트 업체들에 네네네네.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네네. 또 거기에 이제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커머스의 최고봉 네이버가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픈마켓은 뭐 거기 뜻 그대로 열려있는 시장인데 판매자 셀러하고 소비자가 한테 자유롭게 열려 있어서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필먼트는 물류 시스템이고 네. 오픈마켓은 네. 이커머스 네. 형태 하나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풀필먼트하고 오픈마켓은 다른 게 오픈마켓도 풀필먼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이커머스에서 거래량 기준으로는 네이버가 제일 많잖아요. 현재 지금 뭐 네. 계속 수년째 1등을 유지를 네네. 해오고 있는데 네네. 네이버의 이커머스 전략은 뭐예요? 우선은 네이버는 참 무서운 회사죠. 뭐 포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국민들이 안 쓰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웹툰, 뭐 부동산, 뭐 그냥 웬만한 서비스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커머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서비스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하게 해서 네이버 아니면은 딴 데 못하게 락인하는 거죠. 네이버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 가격 비교나 검색 같은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네이버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그냥 물건 치면 거기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이버의 모델은 일본 야후제팬의 쇼핑을 따온 거예요. 야후제팬도 그때 뭘 했냐면은 그 아까 다시 한번 오픈마켓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은 상품이 많은 셀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제로 수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면은 금융 수수료 정도 3%밖에 안 내고 나머지 수수료를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물건 팔아야겠어요? 수수료가 싼 대로. 그럼요. 그럼 다 네이버로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셀러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의 이커머스 강점이라고 하면 수수료 싸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거기서부터 검색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쇼핑에서도 그 고객들이 먼저 그 이용률이 높아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 구입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나 블로그잖아요. 네. 블로그랑 쇼핑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제가 수년 전에 네이버 분 만나서 가장 네이버 쇼핑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블로그라고 얘기해요. 블로그 컨텐츠가 거기 쌓이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네네. 상품을 검색해서 네네. 블로그에서 리뷰를 보고 그걸 네. 보고 네이버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락인하는 그죠. 효과가 거기 있다는 돌려 거죠. 같이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네. 그럼 사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네. 관심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커머스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1, 2위를 다투는 게 이제 네이버하고 네. 쿠팡이 됐는데 네네. 몇 년 전만 해도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앞선 상황이었는데 최근 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승자는 누가 될까? 네이버냐 쿠팡이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너무 좀 많이 한 질문이긴 한데 저는 이제 네. 네이버하고 쿠팡하고는 네. 그 체급이 다른 것 아. 같아요. 실제 자꾸 그 두 회사를 붙이는 거는 쿠팡이 어떻게 네이버를 이기겠어요. 시작도 늦게 했고 아니 네. 쉽지가 않은 게 네. 쿠팡도 뭐니까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감한 그 혁신을 잘했잖아요. 쿠팡은 이제 뭐 OTT속도 빠르게 뭐 여러 서비스를 하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쿠팡은 결국에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투자를 추가적인 투자 그러니까 뭔가 손장을 예. 대신할 수 있는 투자자? 네네 네. 투자든 뭐 그런 걸 미국식 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쿠팡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유통의 이론 중에 그 특징 중에 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쿠팡은 조금 우리나라의 지역성을 조금 약간 이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국민 정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네. 대기업이나 재벌의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 근데 지금 보면 쿠팡은 계속 여러 트러블이 계속 생겨요. 뉴스가 지금 뭐 계속 나와요. 뭐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수년 전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우리나라 국민을 좀 이해해서 뭔가 좀 대한민국 기업처럼 이렇게 하면 저는 네이버랑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행동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이커머스 트렌드를 보니까 또 네네. 새롭게 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가 일단 어떤 형태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면은
스마트폰으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단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예전에 홈쇼핑을 하듯이 네, 그거를 홈쇼핑인데 스마트폰으로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예전에 저희 엄마 세대들도 그렇지만 집에서 이제 뭐 케이블 TV 돌려보다가 홈쇼핑에서 뭐 물건 나오면 네네. 마진임박하면 이제 괜히 더 사고 싶고 네네네. 그런 심리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냥 거의 모바일로 옮겨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네. 아 그럼 달라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네. 홈쇼핑하고는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TV로 보질 않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네네. 저희 TV로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냥 쇼핑몰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접근 방식이 우리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을 유튜브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홈쇼핑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완전 달라요, 고객층이. 그럼 홈쇼핑 고객층하고 이런 라이브 커머스 고객층하고 어떤 특성이 있어요? 홈쇼핑 고객층은 네. 보통 이제 50대 이상의 그 주부. 저희 어머님 세대. 예, 아우, 그분들 그냥 완전 광팬이에요. 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실제 기존의 이커머스, 30, 40대, 20, 30대 젊은 층이 그대로 연장된 상상이에요. 최근에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런 네. 라이브 커머스를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이 늦춰지면은 본인이 뒤처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실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역사를 잠시 얘기 드리면은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사실 원래 원조는 중국은 실제 그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커지겠어요? 인플루언서가 커지죠. 그럼 이분들이 왕홍이 돼서 돈 벌려 장사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라이브 커머스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국이 엄청 커진 걸 보고서는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이 딱 보고서는 캐치한 거예요. 아 이거 되겠다. 예,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들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후죽순 생긴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루언서가 중심이 아니라 그 쇼핑몰이 중심인 거예요. 좀 다르게 좀 성장해 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 실제로 어떤 판매액이라든지 매출이나 네.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게 문제죠, 지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인플루언서가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뭔가 팬덤? 그리고 팬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까 누가 주도한다고 그랬어요? 이커머스 기업들. 얘네가 주도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팬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틀으면 안 나오죠. 또 사전에 광고를 또 엄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안타까운 게 자꾸 뭐 뉴스도 소상공인에서도 막 잘 된다 나오는데 실제 라이브 커머스 운영하는 사람들은 벌었다는 사람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여기 다 와 계시잖아요. 이거 사실 라이브 커머스도 한번 하려면은 촬영하시는 분, 세트, 뭐 50에서 100만 원 들죠. 근데 물건 파시는 분, 파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뭐 100만 원 찍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성공하려면 일단 중요한 게 네네. 인플루언서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시나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대려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에서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높은 매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부 인플루언서야. 네. 근데 그분한테 맡겼더니 뭐 1억 나왔다. 이런 얘기가 심심하게 들리거든요. 네. 그럼 이분한테 가는 거죠. 결국엔 제가 보기에 시장이 이동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잘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다시 좀 시장을 좀 세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게 기존의 어떤 이커머스의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네네. 라이브 커머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기존 이제 이커머스 매출을 거의 잠식할 정도로 시장에 커질지 네네. 아니면 이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기존의 이커머스 매출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그치게 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생방송은 좀 줄을 것 같아요.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 매출할 수 있는 데만 생방송을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상세 페이지에서 보는 한계를 영상으로 대체하면서 녹화 영상으로 이제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체하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이커머스 얘기 네. 많이 했으니까 네네. 오프라인 매체들 정통 유통업체들 네네네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해외 사례에서 네네네.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미국의 월마트하고 중국의 뭐 허마신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사람들의 특성을 봐서 고객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가면서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방식은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어플로 이렇게 물건을 사잖아요. 월마트 어플을 사면은 그 물건을 포장을 해가지고 네. 특정한 곳에 이렇게 보관해놔요. 그러면 네. 고객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드라이브 스루.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쯤 오면은
내가 미리 주문한 그 물건을 그냥 차로 해서 받아서 바로 집에 가는. 또 세 번째는 뭐 잘 아시는 배송. 홈마센성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에서 하는 홈마센성은 제가 실제 20년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중국에 거기를 보러 갔다 왔는데 프리미엄 슈퍼마켓이에요. 그 상해 메인에 있었는데 놀랬던 게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물가에 놀랐어요. 물가. 우리나라 가격의 8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안 들고 다녀. 네.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 어떻게 하냐면 가면서 이 제품 있잖아요. 네. 이 제품 옆에 프레스 카드 옆에 QR코드만 찍어요. 딱 찍어. 네. 그리고 클릭만 해. 알리페이로 바로 결제돼요. 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남자 직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이 물건을 담아. 아, 알아서 포장해서 이렇게 네. 해주는 거예요? 해서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포장 이 사람이 넣은 다음에 매장 안에 네. 이런 고리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걸더라고. 컨베이어 벨트로 슉 날라가. 그 뒤에 이제 퀵 서비스 기사가 대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잡아서 바로 30분 안에 배송. 그러면 고객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물건만 골라서 결제를 하면 그거는 네네. 배송은 그냥 바로 업체에서 예, 해준다는 예. 거네요? 오프라인 매장도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온라인이 네. 배송 서비스로 공격을 한 거를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도 역이용해서. 역이용해서 그거를 니네가 그렇게 빨라 우리는 더 빨라 아. 한 거죠. 그만큼 지금은 사실 딜리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벌써 마지막인데. 그런가요? 근데 네. 요즘에 보니까 그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지만 최근에 네네. 보면은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존 고라고 하는 이제 네네네. 무인 매장, 네네. 무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유명한 온라인 그 업체 중에 무신사가 네네네. 최근에 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가지고 좀 네네. 이슈가 많이 됐었고 네네. 이커머스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네네. 다시 역으로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그 기업들이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느냐에 있잖아요. 아마존도 이커머스에서만 제품을 보기 때문에 고객들이 뭐 배송이 빠르다가 해도 바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고라는 매장을 도심에 그리고 또 많이 팔리는 뭐 편의점 스타일, 아니면 뭐 슈퍼마켓 스타일의 그런 제품만 가지고 열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아마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해 네. 줄 수 있어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품 전문점이고요. 실제 거기 들어갈 때 아마존에서 처음에 가입된 뭐 QR코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가서 자, 들어가면은 그 위에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이 선반에는 그 저울 센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카메라가 계속 고객을 쫓아가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걸 딱 드는 순간 자동으로 내가 그 가입된 그 멤버십에 딱 그게 측정되는 거죠. 산다고.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장바구니에 담고 나오면은 바로 이게 내가 등록된 페이 신용카드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존고가 굉장히 혁신적인 네네네.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네. 아마존고는 성공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왜냐면 무인 편의점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게 2, 3년 됐는데 네네. 실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의 그 무인 편의점 때문에 직접 갔을 때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도심에 있는 거고 대부분 다 운영한 상품들이 다 식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고 관리랑 유통기한 관리가 될 건지 그리고 과연 손님들이 뭐 가지고 나서 나오는 어차피 내가 가서 뭐 결제해봐야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거든요. 온라인 업체들이 역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네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상품이잖아요. 결국에는 오프라인 회사들은 상품을 많이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 한정된 공간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MD, 머천다이징 능력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얼마나 그 트렌디하게 그리고 바잉 파워를 가지고 좋은 상품을 갖다 보여주면서 선보이면서 하는 걸로 대응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풀필먼트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보다 더 빠른 배송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회사 유통기업들은 그 키커머스 쪽에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일 배송이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 험마세상처럼 30분 만에 배송하든지 네. 아니면은 그 좀 미래적인 얘기지만 뭔가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가 운영하는 마트, 뭐 편의점, 슈퍼마켓을 통합해가지고 재고가 다 내가 이제 있는 회원이랑 통합을 시킨 다음에 언제든지 어디 가서 그냥 들어서 바로 가져올 수 정도로 뭔가 접근성을 늘리는 게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배송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성대학교 유통물리과 이종우 교수님 모시고 지금 현재 이커머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